안녕하세요. 에스크 유니그랜트 시리즈를 진행하게 된 유니그랜트의 이소라 컨설턴트입니다. 유니그랜트는 미국 대학 그리고 보딩스쿨 장학금 전문 기업으로 에스크 유니그랜트 시리즈를 통해 미국 대학 재정보조 장학금에 대한 궁금증 하나씩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스크 유니그랜트 시리즈의 마지막 강의로 미국 대학 장학금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재정보조 장학금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을 추려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에게 장학금을 더 잘 주나요? 입니다.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보유해야 미국 대학의 재정보조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고 또 장학금도 훨씬 더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장학금 액수를 더 받을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일단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 관점에서 니드 블라인드와 100% 오브 니드 매트 등과 같은 좋은 장학금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학교가 유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유학생들에 비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고 과감하게 장학금을 신청해 볼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인데 시민권 영주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금액 자체를 많이 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미국 대학의 재정보조 장학금은 어떤 국적의 학생이건 장학금 신청 서류를 통해서 학비 마련에 대한 파이낸셜 니드가 있다는 게 입증이 돼야지만 자격이 생겨요. 그리고 파이낸셜 니드가 얼마로 측정되느냐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유학생이었다면 장학금이 전혀 나오지 않을 상황인데 미국 영주권자라고 해서 혹은 시민권자라고 해서 몇만 불씩 장학금을 더 주지는 절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시행하는 학교도 입학심사에 불이익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이 질문 굉장히 많은데요. 미국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장학금을 신청하면 입학심사에 무조건 불리하다라는 소문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건 정말 사실이 아닙니다. 니드 어웨어 입학심사 제도를 시행하는 학교일 경우에 재정보조 장학금 신청이 입학심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합격 발표 전까지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정적으로 큰 변동사항이 생긴다 하더라도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데 반대로 니드 블라인드 학교일 경우는 재정보조 장학금 신청이 입학심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합격 발표 전에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필요한 시점에 장학금 신청을 허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만약에 장학금 신청 사실이 입학심사에 영향을 줬다면 니드 어웨어 정책을 시행하는 학교처럼 합격 발표 이후에는 절대 신청이 불가했을 텐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면 니드 블라인드 학교는 실제로 입학심사에 장학금 신청 사실이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재정보조 장학금은 신청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마감기간 이후에 신청할 경우 장학금 예산이 많이 고갈된 상태라서 금액적으로 손해를 좀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학교는 장학금 신청 기한을 넘길 경우에 장학 금액에 제한을 둔다거나 혹은 기한을 넘긴 일수를 계산해서 장학금 금액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장학금 패키지의 퀄리티가 떨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합격 후에 신청을 하면 장학금 결과에는 불리할 수 있는데 니드 블라인드가 합격한 뒤에도 장학금 신청을 허용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니드 블라인드 학교는 재정보조 장학금 신청이 입학심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성적이 좋지 않으면 재정보조 장학금을 받을 수 없나요? 입니다. 미국 대학의 재정보조 장학금은 지원학생 가정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적이 좋다고 더 많은 장학금을 받거나 성적이 나쁘다고 장학금액에 제한이 생기는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재정보조 장학금 신청 서류에도 학생의 스펙이나 성적을 기재하는 항목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지원한 학교에 합격이 돼야지 우리가 재정보조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명문대학일수록 장학금 예산 금액이 풍부하고 제도도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재정보조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교의 폭도 더 넓어지고 뭐 이런 장점을 가질 수는 있죠. 합격을 해야지 나오고
또 좋은 학교에 예산이 풍부하니까 그런 학교에 합격하려면 아무래도 성적이 조금 필요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성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 파이낸셜 니드를 우리가 입증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절대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2채 이상 소유하거나 소득이 높으면 재정보조 장학금 신청이 불가한가요? 인데요. 미국 대학은 재정보조 장학금 신청 자격을 소득 그리고 또는 뭐 자산 이런 구간에 따라 제한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소득이나 자산이 어느 정도가 되건 간에 장학금 신청 자체는 학비에 대한 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태라면 뭐 누구라도 다 신청해 볼 수 있어요. 재정보조 장학금은 소득과 자산뿐만 아니라 뭐 부채 그리고 부양가족 수 그리고 기타 특수 지출 상황 등 여러 가지 가정의 재정 상태를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수입이 아무리 높거나 자산이 많아도 다른 기타 재정적 요소들로 인해서 재정적 필요도만 우리가 입증된다면 재정보조 장학금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에 뭐 몇 채 이런 소유한 부동산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유한 부동산의 총 가치가, 그러니까 자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니드가 산출될 때 영향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여러 채 있다고 장학금을 못 받는 게 절대 아니고요. 자산의 총 가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보조 장학금 신청 서류는 빨리 낼수록 유리한가요? 입니다. 미국 대학 재정보조 장학금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최대한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 얼리에 진행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 얼리 레귤러 각 어드미션별로 마감 기한에 늦지 않게 또는 정해진 마감 기한보다는 조금 더 빨리 제출을 하는 게 좋다라는 뜻이에요. 이 이유는 장학금 예산이 넉넉한 상태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대학 장학금은 매년 예산을 정해놔요. 그래서 그 정해진 예산 안에서 지급이 되고 또 장학금 신청 서류가 접수가 되는 순서대로 서류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일찍 서류를 제출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재정 상황이라고 해도 장학금 예산이 풍족하게 남아있을 때 아무래도 후한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최대한 일찍 심사를 받을수록 또 서류를 빨리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지정한 그 프리오리티 데드라인 내에 일찍 장학금을 신청하게 되면 장학금 결과를 우리가 좀 더 일찍 받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장학금 결과를 일찍 받게 되면 아무래도 결과까지 모두 다 확인한 후에 최종 입학할 학교를 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죠. 그리고 만약에 장학금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면 입학 학교를 결정하기 전에 어필을 하는 시간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필 결과도 입학이 결정되기 전에 받아볼 수 있게 돼서 학교별로 제시한 최종 장학 금액을 우리가 끝까지 모두 다 확인한 후에 어떤 학교로 입학을 할지 결정을 할 수 있게 돼요. 반대로 장학금 결과를 너무 늦게 받았다. 그러면 장학금 결과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입학 학교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죠. 마지막으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자격 제한이 생기거나 금액이 삭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정한 장학금 신청 기간 내에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학교에 따라서는 장학금 신청 자격에 제한이 생길 수가 있고 뭐 예를 들면 기한을 넘겨서 장학금 신청 자체를 아예 안 받아주거나 아니면 예산 제한으로 인스티튜셔널 에이드 신청을 하지 못하는 뭐 이런 제한을 두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리고 일부 학교는 장학금 신청 기한이 지나도 서류 자체는 받아주지만 장학금 결과를 제시할 때 기한을 초과한 일수를 계산해서 페널티를 물고 이 페널티만큼 장학금 금액을 삭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미국 대학 장학금을 신청한다면 최대한 장학금 신청 서류를 일찍 제출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게 저희가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 총 6개 강의를 통해서 재정보조 장학금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한테 더할 나위 없이 또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